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독서 수특 17페이지입니다. 자, 17페이지에 있는 전류 밀도에 대한 지문. 이과하면 잘 풀고 문과하면 못 푼다. 이런 건 국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문과, 이과 아무 구분 없이 과학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은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문 그대로 읽고 푸는 것이 독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챙겨야 될 키워드는 자, 위에다가 하나만 써놓을게요, 여러분. 첫 번째, 뭐뭐 하면과 뭐뭐 수록입니다. 뭐뭐 하면, 그 다음에 수록. 자, 이 두 단어는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과학기술 지문에서 뭐뭐 하면 또는 뭐뭐 할 수록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부분이 선택지의 문장에 가장 잘 등장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얘들아 앞에 것과 뒤에 것에 뭘 보여주는 걸까? 관계를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특히나 이 수록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 본능적으로 이 단어 보이면 얘들아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학 지문에서 문장이 있는데 문장이 100문장이 있다고 쳐봐. 근데 그 중에 수록이라는 문장이 있었어. 그럼 그 수록이라는 문장이 선택지에 등장할 가능성이 99개의 문장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얘들아 뭘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밀도가 높을수록 뭐가 감소한다. 그럼 여러분 이거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뭐하죠? 수록은 관계를 나타내요. 여기서도 여러분 지문에서 잠깐 먼저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의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수록이라는 단어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자,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무슨 단어가 써 있습니까? 전류 밀도가 높을수록 단위 부피당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보이시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 문장은 여러분 무조건 선택지에 등장할 가능성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읽을 때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는다. 이해됐죠? 왜냐하면 나중에 헷갈릴 때 어때?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지문에서 배우는 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배우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냐? 순서 바꾸기. 써놓습니다. 자, 위에다 써놓으세요. 순서 바꾸기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럼 이 순서 바꾸기는 뭐냐? 여러분 내용은 똑같이 맞아요. 자, 그런데 순서를 A면 B다 이렇게 써놓고 자, 이걸 어떻게 바꿀까? B면 A다로 바꾸겠죠. 자, 이 순서 바꾸기를 가지고 역시 이 지문에서 문제를 만들었죠. 장난을 쳤다 이 얘기야. 우리는 이 지문이 그대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의 내용 플러스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가지고 그 관점에 따라 수능을 준비해야 돼요. 당연히 고등학교 1, 2학년은 모의고사 준비가 되겠죠. 그럼 이 지문의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실래요? 알루미늄선 표면에 전도성이 높은 구리를 얇게 씌웠죠. 그럼 여러분 알루미늄에 구리를 씌운 거예요? 구리에 알루미늄을 씌운 거예요? 알루미늄에 구리를 씌운 거죠. 맞죠? 그럼 뒤로 넘겨서 여러분 2번 문제 보시죠. 자, 2번에 5번이 이제 왜 답인지 아시겠습니까? 구리에 뭘 씌웠죠? 알루미늄을 씌웠죠. 자, 이걸 잡으란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아, 이거 내용은 똑같구나. 자, 근데 순서만 뭐 하는 거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면 단어가 똑같은 게 쓰였기 때문에 애들은 어때요? 정답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 한다? 순서를 바꿔버린다. 제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요 지문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될 팁.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기억할 것, 어떤 지문이든지 간에 얘들아 너희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됐죠? 그 메시지를 먼저 잘 익히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거. 자, 그러면 일단 내용 정리는 됐고요. 내용 정리란다. 팁 정리는 됐고요. 이제 지문 정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읽는 방법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걸 알려면 어디 잡아야 돼? 서론 잡아야죠. 읽습니다. 갑니다. 전류란 밑줄칩니다. 전하를 띤 입자들이 계속 밑줄칩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랍니다. 자, 그럼 전류는 여러분, 전류는 뭐가요? 전하가 뭐 한다고요? 이동하는 거래요. 자, 여러분들 이미 지문 읽으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지문 반복한다는 거 아마 지금도 느끼실걸요? 그럼 전류는 뭐가요? 전하가 뭐 하는 거라고요? 이동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전류는 다시 전하를 띤 입자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이동하는 거라고요. 그럼 전류의 세기는 일정 시간 동안 도선이나 회로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의 양으로 측정되면 너무 당연하죠. 그럼 전하의 양이 많아요. 그럼 전류가 뭐 한 거죠? 센 거죠. 전하의 양이 적어요. 그럼 전류가 뭐 한 거죠? 약한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양으로 측정되며 단위는 암페어 단위랍니다. 그런데 도선이나 회로 안에 전류가 흐를 때 전자와 원자 간에 뭐가 일어나?
충돌이 일어나서 뭐가 일어나? 열이 발생하네. 열에다 동그라미 빵 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고 여러분? 열 발생한대요. 충돌이 일어나서 뭘 발생한대요? 열 발생한대요. 그럼 열 발생하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다는 느낌 들지? 오케이, 계속 읽을게요. 전자는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맞죠 여러분? 그죠? 완전히 자유롭게 흐르진 않는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 분석하실 수 있는지 보세요. 다시. 전자는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완전히 자유롭게 흐르진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쌤 보세요. 완전히 자유롭게 흐르지 않는다가 무슨 말이야?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독해하실 때 생각 안 하고 독해하면 안 돼요. 분명히 자유로운데 자유롭지가 않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선 안에서 움직이니까. 회로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해돼, 얘들아? 그러니까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내 말 이해돼? 그럼 도선이나 회로를 벗어날 수 없다고.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내 말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도선이나 회로 안에 원자들과 충돌을 반복하면서, 그지? 그 안에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봐, 쌤 봐. 충돌 나왔다. 뭐 발생할까요? 열 발생하겠죠. 맞죠? 자, 이렇게 발생하면서, 반복하면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뭐로? 열 에너지로 변환된대요. 맞습니까? 그럼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건 전류가 손실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손실되는 거죠. 계속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열 에너지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 얘들아? 자,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자, 쌤 봐. 전하의 이동량이 뭐하면? 많으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근데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맞죠 여러분? 자, 쌤 봅시다. 자, 도선이 있어요. 도선이라는 건 얘들아 전기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기선이 있는데 여기에 전하가 100개가 이동하는 거랑 똑같은 것에 여기에 1000개가 이동하는 거랑 어느 게 더 많이 충돌하겠니? 1000개가 훨씬 더 많이 충돌하겠지. 전하의 양이 많아지면 열이 발생한다고요. 이해돼요? 요거 설명한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이 지문의 히든은 맨 마지막 문단이야. 여러분들이 이 맨 마지막 문단을 이해했는지가 이 지문의 핵심이었던 거야. 이거 이해했는지 꼭 점검해 봐야 돼. 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이때 같은 전류라도 도선의 단면적이 좁으면, 아이고 면적이 좁아? 그럼 이만큼이면 이만큼 좁았어. 자, 그럼 세상 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전하 이동량은 똑같은데 좁아졌어. 그럼 얘들아 열 에너지 발생률이 높아지겠죠. 왜? 지들끼리 많이 부딪힐 테니까. 맞나요? 자, 읽어볼게요. 그럼 그 뒤가 이제 이해됩니다.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인, 즉 전하의 양이죠. 전류의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넓으면 전류 밀도는 뭐 할까?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전류 밀도가 높으면 단위 부피당 열 발생량은 증가하겠죠. 여러분 이걸 외워요? 아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요? 아니요. 이해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개념 잡히세요? 자, 그럼 봅시다. 100개가 이동합니다. 자, 좁혔습니다. 여기도 100개가 이동합니다. 누가 더 많이 부딪혀? 얘가 더 많이 부딪히랴야. 그러면 누가 더 열이 많이 발생해? 얘가 더 많이 발생한다. 즉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류 밀도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다른 말로 얘들아 전하끼리 부딪히는 양이 많을수록. 이해됩니까 여러분? 열이 발생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열 발생은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야기하고 과도한 열로 인해 기기의 성능이 저하되고 회로가 선생될 수 있으므로 설계 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수적이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거예요. 정리되셨나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온전한 과학기술 지문이라면 칠판 좀 보시죠. 온전한 과학기술 지문이라면 이 열 발생량을 뭐 하는 게 나올까요? 줄이는 방법을 쓰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맨 마지막 단락에 있었던 거야. 자,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좀 이따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 봅시다. 선생님 봅시다. 전류가 뭐라고요? 전하가 이동하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전하가 이동하면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열이 발생한다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전하량이 많으면 열 발생률 높아지죠. 맞습니까? 도선이 얇아지면 열 발생률 높아지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전류 밀도처럼 끊어놓고 1번이라고 쓰세요. 그럼 여러분 전류 밀도가 열을 발생시키는 첫 번째 원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 잘 해석하셔야 돼요. 전류 밀도처럼 끊으셨죠. 도선의 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효과가 있어요. 무슨 효과? 표피 효과입니다. 표피 효과 밑줄 치고 2번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는 전류 밀도였죠. 자, 열 발생시키는 게 전류 밀도가 첫 번째였단 말이야. 1번 전류 밀도.
이걸 따로 볼 수 있어야 돼. 이해돼? 2번 무슨 효과? 표피 효과.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란 얘기죠, 여러분? 둘 다 뭘 발생시키는 거다? 열 발생시키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따로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읽을게요. 전류 밀도처럼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끊고 1번이라고 쓴 거예요. 이해돼요? 전류 밀도와 똑같은 거 표피 효과입니다. 자, 열 발생시키는 거. 교류 전류의 경우, 그럼 선생님 보세요. 아이고, 큰일 났다. 선생님, 저 문과인데요. 교류가 뭔지 모르면 어떡해요? 근데 얘들아, 이 교류는 솔직히 초등학교 애들도 알아. 알겠지? 그럼 또 속으로 무시한다고 또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옆에 써놨잖아. 교류 전류가 뭐래? 세기와 방향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이해돼, 얘들아? 그러니까 교류 전류를 몰라도 교류 전류는 뭐야? 세기하고 방향이 그때그때 뭐 하는 거야? 달라지는 거네. 이걸 뭐라고 해? 교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선생님 저 초등학교 때 배워서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어는 다 써줘요. 이해돼? 그런데 만약 내가 교류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말은 그냥 후루룩 읽고 넘어가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빨라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모른다고 못 푸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교류의 반대는 뭐 같아요? 직류죠. 그럼 여러분 직류는 여러분 방향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세기가 바뀔까? 안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직류는 뭐하죠? 일정한 거예요. 이해돼요? 교류는요. 바뀌는 거예요. 세기도 바뀌고 뭐도 바뀌어요, 여러분? 방향도 바뀌고요.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한다? 교류라고 한다고요. 자, 칠판 좀 보세요. 그럼 표피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이론이 필요했던 거야? 교류가 필요했던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교류 전류의 경우 세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이에 따라 전류 주변에 뭐가 발생해요? 자기장도 변해요. 자기장 동그라미 빵 칩니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봅시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겠죠. 전류의 세기가 바뀌었죠. 그럼 자기장의 세기도 바뀌겠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계속 갑니다. 이 변화하는 자기장은 도선 내부에 유도전기장을 발생합니다. 유도전기장 동그라미 칩니다. 이 전기장이 뭔데요? 유도전기장이죠. 도선 안에서 전자를 회전하는 형태로 움직인다. 회전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자, 교류 전류는 여러분 뭐가 변하죠? 자기장이 변하죠. 그럼 그 자기장 때문에 뭐가 생기죠? 유도 전기장이 생기죠. 유도 전기장 때문에 여러분 뭐가 회전하죠? 전자가 회전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이게 글자를 읽는 거야. 이해돼요? 자,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렇게 생긴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를 뭐라고 그래? 유도 와전류. 동그라미 쳐야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친 단어를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화살표로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자기장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기장이 뭐죠? 유도자기장. 유도전기장이 뭐죠? 전자를 회전하는 게 뭐죠? 유도 와전류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선생님 봅시다. 교류 전류는 여러분 전류와 세기의 방향이 뭐 한다고요? 바뀝니다. 바뀌니까 여러분 자기장의 방향도 바뀝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니까 전자를 뭐 시키죠? 회전시킵니다. 전자를 회전시키는 걸 뭐라고 하죠? 유도 와전류라고 한다고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전자가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나 봐요. 이렇게 회전하나 봐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도선의 경우 유도 와전류가 흐르면 내부 전류의 분포를 변화시켜 중심부 전류 밀도는 뭐 한대요? 감소한대요. 쌤 보세요, 여러분. 이게 눈치가 써야 돼요. 그럼 얘들아, 회전을 하면 너희들 이렇게 소용돌이 회전시켜 봤어? 물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팍 젓잖아? 그럼 바깥이 이렇게 회용도가 생기지. 근데 가운데는 비죠. 왜냐하면 물이 다 이쪽으로 쏠리잖아. 이해돼, 얘들아? 그럼 소용돌이가 커질수록 가운데는 뭐하지? 비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다시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는지 봐봐. 다시요. 도선의 경우 유도 와전류가 흐르면 그럼 얘들아 이건 전자가 회전하는 거지. 내부 전류 분포를 변화시켜 중심부 전류 밀도가 감소하고. 이해됩니까? 그럼 중심부의 전류가 안 흐르고 다 전류가 어디로 흘러? 바깥쪽으로 흐른단 말이야. 근데 이 표피를 건너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선이 있으면 원래는 여기로도 흘러야 되잖아, 전류가. 근데 어디로만 흘러?
여기로만 흐른다고. 이 바깥쪽으로만. 이쪽으로만 흐른다고. 왜? 왜? 회전하니까. 내 말 이해돼 얘들아? 그럼 여기가 텅 뭐 할까? 비겠죠. 이해돼 얘들아? 그럼 쌤 봐봐. 여기가 텅 비니까 얘들아, 여기는 솔직히 없어도 돼? 아니면 있어야 돼? 없어도 되는 거지. 없어도 되잖아. 왜냐하면 여기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여기 전류가 안 흐르고 전류가 다 일로만 흐르잖아. 껍데기로만. 그럼 가운데는 솔직히 말해서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 끝에서 여러분 몇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전자가 도선의 표면에 따라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해 중심부에 불필요한 금속을 제거하여 자원을 절약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이제 이해돼 얘들아? 그럼 여기에는 얘들아 굳이 금속 놓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없애버리자. 그냥 껍데기.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만 있으면 되지 않냐? 내 말 이해돼요 여러분?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맨 마지막 단락 이제 이해됐어? 다시 얘들아 그림 다시 그려볼게. 도선이 있어. 전류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잘 보이니? 안 보이니까 흰색으로 다시 할게. 전류선이 있어 얘들아. 그지? 자 그런데 쌤 보자. 전류가 흐르는 걸 보니까 회전하면서 흘러가지고 이쪽으로만 흘러. 맞아 안 맞아? 바깥쪽으로만 흘러.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이 안쪽은 솔직히 소용이 있어 없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뭐 구리라든가 뭐 금속 같은 거 있잖아. 전류 흐르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심들. 그거 뭐 하자? 다 빼버리자 그냥. 그럼 그림을 그리면 여기만 금속이 있겠지. 가운데는 텅 비었겠지. 이해됩니까? 그래가지고 아끼자 이 말이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게 맨 마지막 단락에 써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반성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해했냐고. 안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야. 잘하지?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 꼭 이해해봐라 이런 얘기야. 정리됐어요?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봐. 그럼 정리해볼게 얘들아. 쌤 봐봐. 교류는 쌤 봐봐. 고류는 전류의 세기하고 방향이 뭐 하는 거야? 바뀌지. 바뀌니까 얘들아 전자들이 뭐 하기 시작하지? 회전하지. 회전하기 시작하니까 중심부로 흘러가? 바깥쪽으로 흘러가? 바깥쪽으로 돌면서 흘러간단 말이야. 소용돌이처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여기까지 알겠니?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바깥쪽으로 밀도가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지. 전자들이 여기에 다 쏠리는 거 아니야. 100개가 다 바깥쪽에 쏠린다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 이해돼?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는 거야? 공간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 100개, 예를 들어 여기 100개가 이 면적에서 흐르다가 요 겉으로 다 이 바깥쪽으로 다 몰렸다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밀도가 뭐 될까? 밀도가 뭐 될까? 증가하지. 그럼 밀도가 증가하면 뭐가 발생하니? 열 발생해야지. 그럼 전력 손실이 커지겠지. 그게 뭐라고? 표피 효과라고. 껍데기에 다 몰려 있다고 전류들이. 내 말 이해돼? 자, 요거 읽어볼게. 읽어보세요. 갑니다. 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 돼요. 자, 갑니다 여러분. 도선의 경우 유도와 전류가 흐르면 내부 전류의 분포를 변화시켜 중심부 전류의 밀도는 감소하고 도선 표면의 전류의 흐름이 촉진되어 전류는 도선의 중심부보다 표면에 따라 집중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맞죠 여러분? 이를 뭐라고 불러? 표피효과. 이해됩니까? 그럼 표피효과는 좋은 게 아닌 거야. 알겠니 얘들아? 열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두 번째인 거야. 표피효과는 주파수에도 영향을 받는데, 뭐에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주파수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체크를 빡 해놔야 된다고. 이해돼? 수록 보이지? 그럼 무조건 체크하라고. 내 말 이해돼? 주파수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발생한다. 맞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주파수가 발생할수록 열 발생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이해되지? 왜 그런지 나도 몰라. 내가 뭐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들아? 주파수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열 발생률이 더 강하게 발생한다. 그럼 쌤 보자 얘들아.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정말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과충이 설명 한번 해볼게요. 주파수가 뭐야 얘들아? 예를 들어 1초 동안 흐를 때 이렇게 파장수를 주파수라고 하잖아. 이렇게 파장수. 그럼 주파수가 높다는 건 뭐야? 주파수가 높다는 건 파장이 많다는 거지. 그럼 파장이 많다는 건 얘들아, 부딪히는 게 많다는 거지. 부딪히가 많으니까 뭐가 많을까? 열이 많겠지.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좋은데 이렇게 이해 못해도 돼. 이해돼? 그냥 주파수가 높으면 열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계속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 이과 한 명도 없나요? 다 표정들이 다 이렇게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니까 되게 당황스럽네.
요거 얘들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과학 시간에. 알겠죠? 자, 보통 중학교를 건너뛰고 고등학교를 보통 안 가는데, 그지? 자, 계속 볼까요? 영향을 받는데 높을수록 강합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자기장의 변화율이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자기장의 변화율이 증가해? 그럼 얘들아 당연히 유도 와전류는 강해지겠지. 왜? 회전이 많아질 테니까. 맞나요? 그러면 전류가 흐를수록 강해져. 중심부의 전류 흐름을 더 많이 뭐한다? 밀어낸다. 너무 당연하죠. 중심부를 안 흐르고 다 어디로 흐른다? 바깥으로 흐른다. 이해됩니까? 네.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표표가 때문에 전류가 도선의 표면층에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유효 단면적이 줄어드는 거 맞나요? 그럼요. 흐를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전류가 흐를 때 저항도 당연히 뭐 할까요? 커지죠. 저항이 커진다를 민준아 다른 말로 바꿔볼까? 저항이 커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민준아? 고3 민준아? 바꿔볼까? 그렇지. 열이 발생한다. 저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처럼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가 흐를 때 더 많은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기 때문에 열 발생이 커지게 된다. 조금 전에 우리 민준이가 얘기해 준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게 그대로 나온 거죠? 읽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겠죠. 그렇죠.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개념은 내가 글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글자를 읽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그냥 글자만 읽으니까. 제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전류는 뭐가 이동하는 거야? 전하가 이동하는 거죠. 근데 그 전하가 이동하다 보면 뭐가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죠. 첫 번째, 전류의 뭐 때문에 발생하죠? 밀도 때문에 발생하죠. 그럼 전류가 밀도가 여러분 증가시켜야 돼? 감소시켜야 돼? 감소시켜야만 전류가 잘 흐르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 전선을 동그랗게 만들 때 넓게 만드는 게 좋겠어요? 좁게 만드는 게 좋겠어요? 넓게 만드는 게 좋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넓게 만들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교류 전류를 딱 써보니까 그 전류가 회전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효과? 표피 효과. 그래가지고 가운데는 안 흐르고 바깥쪽만 흘러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들끼리 또 밀도가 뭐 한 거야? 증가하죠. 그러니까 또 뭐 발생해요? 열배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제 맨 마지막 단락을 이제 이해하셨는지 볼게요.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는 장치의 경우 특히 표피 효과와 전류 밀도를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여러분 표피 효과와 전류 밀도를 고려해 설계한다. 밑줄 쫙 돌리시죠. 자, 이 문장이 이제 앞문단의 중심 내용이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앞문단에서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이거라는 걸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장 그대로 읽는 거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예를 들어 고주파 변전소의 고주파 장치에서 리치 와이어라고 불리는 여러 가닥의 얇고 서로 절연된 선을 꼬아 사용하는데 밑줄 쫙 치고 별표. 서로 절연된 선을 꼬아 사용하는데 밑줄 쫙 치고 별표. 이는 각각의 가는 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정의 영향을 상쇄하여 상쇄에다 밑줄 치고 별표. 표피 효과를 최소화하고 끊으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상쇄가 뭔지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상쇄가 뭔지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인강 듣는 친구들 대답하셨죠? 그게 여러분들의 어휘력이에요. 아시겠죠? 상쇄가 뭐야? 없앤다. 없앤다는 얘기예요. 없앤다. 알겠습니까? 영향을 뭐 한다고요? 없앤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장 이제부터 해석합니다. 여러 가닥을 얇고 서로 절연된 선을 꼬아 사용하면 자기장의 영향을 뭐 된다? 없애서 표피 효과를 최소화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최소화한다는 건 표피 효과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칠판 보세요. 자, 이거 이해하셨나 보셔야 돼요. 이게 히든이야. 그래서 이 문장을 이해했으면 위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한 거야. 알겠지? 자, 보세요. 선이 하나야. 여기 보세요. 전류 흐르는 바깥으로 흐르죠. 자, 제가 구분하기 좋게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여러분. 자, 바깥쪽으로 흐르죠. 자, 그러니까 이 안에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고 여기다가 다 선을 나눠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넣자고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봐. 원래 여기 몇 개가 흘렀어? 100개가 흘렀다고 쳐볼게. 이거를 동그라미 하나에 10개씩 나누어 넣자고 이렇게. 이해돼? 그 10개씩, 10개면 몇 개야? 100개잖아. 그러니까 100개를 한 도선에 흐르게 하지 말고 도선 안에 작은 도선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몇 개씩 하자.
10개씩 보내자.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당연히 무슨 효과가 나타날까? 표피 효과가 나타나겠지. 왜냐하면 여기서도 돌 테니까. 맞아 안 맞아? 하지만 얘네들은 몇 개 갖고 싸우는 거야? 10개가 싸우는 거잖아. 얘는 몇 개가 싸우는 거야? 100개가 싸우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싸울 때 열이 발생, 10개가 싸울 때 열이 발생률이 높겠어? 100개가 싸울 때 열 발생률이 높겠어? 100개가 싸울 때 열 발생률이 높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표피 효과를 최소한으로 뭐 할 수 있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도선이 10개씩 들어간다 이 얘기야 지금. 이 그림이 떠올랐냐 이 말이요. 10명 중에 8명은 떠오르지 않았다 이 말이지. 이해돼요? 그냥 읽는 거예요 글자를. 절대 그런 독해 하시면 안 돼요.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얘들아 서로 영향이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한번 맞춰봐. 절연이란 말을 쓴 거야. 이해돼 얘들아? 절연된 선을 꼬아. 이해됩니까? 서로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들자. 이게 뭐라고 여러분? 리츠 와이어라는 거래요. 이렇게 표피 효과를 최소화했고요. 전체 단면적의 전류가 더욱 균일하게 흐르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맞죠 여러분? 왜냐하면 얘들아 쌤 봐봐. 이게 여기 10개씩 했잖아. 여기도 10개 흐르고 여기도 10개 흐르고 여기도 10개 흐르고 여기도 10개 흐르는 거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다 10개씩 흐르고 있는 거지. 그럼 어때? 균일하게 흐르는 거지. 이 그림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과학 지문은 무조건 무순화시키는 게 대빵이라고? 시각화. 선생님이 이 매일매일 독서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흡족하고 만족한 게 뭐냐면 하루에 한 지문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두름이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3시간 수업을 하니까 보통 7지문까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7지문을 설명을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어떤 지문 설명이 좀 길어지면 다음 지문 설명할 때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서두르게 되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한 지문만 설명하면 되니까 천천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시간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 그게 너무 좋아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월에도 저는 이 수업을 계속 여기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친구들은 공지할 거니까 꼭 오셔가지고 현장 강의 들으세요. 인강도 물론 좋지만 현강도 진짜 좋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 문장이 왜 내가 히든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갑니다. 또 라고 나오죠? 맞습니까? 또 전자가 도선의 표면에 따라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해 중심부에 불필요한 금속을 제거하여 자원을 절약하거나. 이제 아시겠죠? 이거 이제 이해되셨죠? 야, 그럼 이 가운데가 필요 없잖아. 그지? 야, 여기 가운데 거 빼자. 못 알아 여기까지 구리를 넣어. 그 비싼 구리를. 그냥 바깥쪽으로만 돌려. 자, 이렇게 하거나. 자, 그 다음. 알루미늄 선 표면에 전도성이 높은 구리를 얇게 씌워 열 발생을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이렇게 3가지의 방법을 제시했네요. 하나, 첫 번째, 동그란 거 조그맣게 만들어서 넣으세요. 두 번째, 가운데 거 그냥 쓸데없으니까 빼세요. 근데 이거는 열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건 아니야. 그지? 그럼 나 같은 악마 들어가면 이거 내. 이거 낸다고. 여기서 안 냈단 말이야. 이건 열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자원만 절약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나요? 마지막 3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마지막 3번째는 열 발생률을 줄이려고 뭐 한다? 구리를 씌운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지문이 정리가 됐던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뒤로 넘기셔서 1번 문제, 여러분, 당연히 4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나머지는 너무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2번 문제, 아까 5번 답으로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3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 그림 보이시죠? 그 그림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요 그림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거기 가로에 들어갈 말 유도와 전류와 표피효과와 얇아지겠군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 지문만 이해한다면 쉽게 쓸 수 있어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학 수특 17페이지 전류 밀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